자, 일단은 요거를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화면 공유. 짠. 자, 저의 멘토링 스쿨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멘토링 스쿨이고요. 브론즈 리더 스쿨로 했어요. 그러니까 4주짜리를 지금 돌아가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MBS를 4주 할 수도 있고 실전 강의를 4주 할 수도 있고 각 그룹의 성격에 맞춰서 이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전체 온라인 강의에서 듣는 거는 학교나 학원 강의, 그쵸? 그리고 1대1로 하는 거는 과외하듯이 과외하는 거. 그리고 요거는 그룹 과외예요. 그룹 과외. 우리는 보면 애들 공부를 시킬 때 어때요? 1대1도 좋지만 그룹 과외 시키면 또 그래도 학원이나 학교에서 듣는 것보다 더 효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룹 과외를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룹 과외는 어때요? 학생들을 모아놓고 선생님이 그 학생들이 원하는 강의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4주씩 우리가 강의를 해보는 걸로 끊어서 생각을 했고요. 자, 그래서 1주차는 우리 MBS는 강의가 항상 어떻게 되냐면요. 순서가 뭐 2달짜리도 있고 1달짜리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스케줄이. 근데 MBS 스쿨, 너트앤볼트 스쿨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A 스텝 10코어 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A 스텝 순서대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꿈, 목표, 꿈하고 결단이 있는 게 1주차 성공 자세 목표고, 그 다음에 2주차가 명단 작성, 그 다음에 만남과 초청 있고, 그 다음에 3주차가 우리가 성공적인 미팅이라고 하는 게 이제 STP나 SAP 하는 거, 그리고 팔로업 하는 거. 그래서 1대1과 2대1 미팅, 실전 홈파티, 트레이닝 미팅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4주차가 우리 그러면은 상담과 복제라는 그 MBS에서 A 스텝의 측면에서 봤을 때 관계랑 리더십에 대해서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줄였어요, 내용을. 그리고 이제 조금 실전적인 걸로 좀 고쳐가지고 우리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일단은 성공 자세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목표라는 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Y에서 시작되긴 해요. 이 골든 서클이라는 거는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강의한 된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뭐를 해야 될지를 찾기 전에 Y를 먼저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이게 있어야지 사실은 우리가 정말 리더로서 어떤 일을 완수해 나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법론적인 것만 자꾸 하다 보면은 목표를 잃고 우리가 조금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Y를 찾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꿈 얘기하면서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꿈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장애가 먼저 보이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렇죠? 암의 일을 떠나서 어떤 내가 자격증을 따든지 아니면 네. 다음 거 해드릴게요. 어떤 자격증을 따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든지 집안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거기에 대한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거를 이루려고 하는 꿈 같은 거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으면은 이걸 했을 때 불편한 점, 할 때 안 될 것 같은 점들이 먼저 약간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너무 그 꿈이 명확하면은 장애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김성기 수석 다이아몬드 그 캐나다에서 혼자서 이민 가셔가지고 있다가 다이아몬드 되신 분, 그분 그 오디오를 들으면 그런 얘기를 하죠. 본인이 이제 한국에서 되게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였는데 하다가 망하고 갔는데, 같이 망했던 친구 한 명은 한국에 남아서 암의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는 이제 한국에서 망하고 캐나다를 갔는데 거기서도 뭐 세탁소 이걸 했는데 별로 잘 되진 않고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까먹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다이아몬드가 돼서 캐나다로 여행을 온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온 김에 이분을 후원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후원하려고 왔는데, 그때 갖고 있었던 책, 찢어진 책 한 권을 그냥 보라고 이렇게 주고 갔다고 해서 자기는 그 책을 보면서 이게 정말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책을 보면서 끝까지 가면서 이 책이 정말 이상한 내용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나 이거 정말 하고 싶은데 이상한 내용 나오면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그 조마조마하면서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꿈이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것보다는 꼭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안 될 만한 장애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막 되게 간절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의 어떤 명확한 꿈이 있으면은 장애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장애가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까지는 넘어갈 수 있어. 그래서 꿈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꿈은 간절함을 키워야 돼요. 간절함이 그게 뭐 돈이 내가 돈이 부족해서 간절함이 생기는 거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간절하지 않게 꿈이 없고, 그쵸?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간절하지 않아 꼭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간절함을 키울 수 있고 뭐 그렇게 따지면 저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막 다 어려운 적은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 근데 꿈이 간절했던 거는 이게 정말 내가 그 꿈을 이루고 싶은 나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미래의 모습들을 내가 쪼끔 많이 그려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결국은 나도 꿈을 키워야 되지만 내가 만나는 누군가도 꿈을 키워줘야 되기는 해요. 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만나다 보면은 그 이유는 뭐냐면은 꿈을 키우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나 학교를 통해서. 그쵸.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배운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같이 사업을 하는 그 우리 홍석희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처음 만났을 때 자기는 꿈이 없다고 그랬어요. 갖고 싶은 것도 없고 자기는 그냥 지금도 괜찮고 특별하게 하고 싶은 것도 없다고 얘기를 했었던 분인데 지금은요 얼마나 갖고 싶은 게 더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만나면은 뭐가 하고 싶고 갖고 싶고 이게 되게 많아졌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그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꿈을 가져도 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특별히 가져보는 거를 연습해 보거나 키워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자기가 20대 때나 어렸을 때. 근데 아미를 통해서 그거를 배운 거죠. 어떻게 배웠냐. 꿈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면은 '나도 저런 꿈을 꿀 수 있을까?'라는 걸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주변에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으면. 근데 내 주변에 꿈을 꾸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유 꿈은 뭐 누가 꿔. 뭐 그렇잖아요. 동네 엄마들만 쭉 만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 꿈이 없잖아요. '이미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변할 건 없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분들한테는 사실 꿈이라는 자체가 없는 거죠. 꿈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냥 우리 자녀가 잘 돼 가지고 무언가 바뀌면 모를까 나로 인해서 뭐가 바뀔 건 아무것도 없어라고 꿈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결혼하고 나면은. 그쵸? 더 이상 바뀔 만한 요인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가 암이 안에 있는 분들 보면 어때요? 성인이 됐지만 지금 나로 인해서 뭔가가 바뀔 수 있다라는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미팅에 나오면은 그 꿈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꿈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미팅을 자꾸 나오고 홈미팅이 나와서 배우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꿈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디테일하게 적어 보는 거죠, 간절함을 키우는 게. 적어 보다 보면은 꿈이 보이는 것 같아요.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뭐 가 보고 싶은 것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바꾸고 싶은 것들 쭉 적어 보는 것들. 그리고 시각화한다. 시각화하려면 어떻게 돼요?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쵸? 예전에는 시각화하는 방법을 잡지책을 찾아보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잡지책이 아니고 그냥 인터넷만 뒤져봐도 알잖아요. 뭐 34평 아파트 리모델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0평 아파트 리모델링 이런 거 치면은 '아 이렇게 집을 이쁘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지금은 내가 그치 갖고 있는 돈이나 형편 상황으로는 그게 쉽지 않아도 내가 어느 정도 여윳돈이 생기면 얼마큼을 내가 여유가 있으면 한 달에 얼마 정도의 플러스 여유가 있으면 이걸 바꿀 수 있을까? 그 꿈을 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추가하는 거. 꿈은 인제 우리가 한번 꿈 발표 같은 거 시키잖아요. 그럼 한 번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꿈을 계속 바꿔야 돼요. 바뀌더라고요 정말로. 이 당시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었던 것들이 분명히 뭐 한 달 뒤, 6 개월 뒤, 1년 뒤에는 또 달라지니까 계속 추가하시면서 이걸 갖다 만들어 보시면 좋고 어 꿈은 적는 것만 해서는 별로 간절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 근데 그거 물건을 파는 가게 앞을 매일 지나가.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갖고 싶어지죠. 근데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그 보고 휙 와 가지고 집 근처에는 그걸 파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또 까먹고 살죠 그냥. '아 그때 갖고 싶긴 했는데 뭐 없어도 살 만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계속 지나가는 길에 계속 그걸 보게 되면은 그냥 처음에는 그냥 '있으면 좋겠다.'였지만은 '아 저거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저거 너무 갖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자꾸 보다 보면은. 그래서 내가 꿈을 적고 나서 그 꿈을 매일매일 쳐다보게 되면은 그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사실 높아요. 그래서 그 이루어지는 순간을 상상하면은 또 그게 더 높아지는 거죠. 꿈이 있어. 근데 그 꿈이 그냥 적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내가 꿈이 그 이루어졌을 때 그 기분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지 계속. '아 저 꿈 이루어졌을 때 그때 나는 어떤 기분일까? 그때 내 주변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뭐 나 그럴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상상을 해 보는 거죠 구체적인 상황을.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해요. 저 뭐 공상이라고도 하고 아이들이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있으면은 상상력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인이 되면 될수록 그런 상상력을 별로 안 키우려고 하죠. 왜냐면은 '될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장애를 먼저 생각하게 되니까. 근데 그거를 좀 우리가 상상을 하고 확신을 하는 거죠. 음.
그러려면은 꿈 리스트를 적고 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놔두라고 얘기를 해요. 뭐 부엌에는 냉장고에 붙여놓는 분도 있고, 그쵸? 뭐 침대 머리맡에 붙여놓는 분도 있고, 수첩에 놔두고 매일매일 쳐다보는 분도 있고, 꿈을 100가지 꿈 적기 이런 거 하잖아요. 꿈을 적고 나서 그거를 매일매일 보시는 분들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꿈 리스트를 적어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장기, 중기, 단기로 우리가 보통 적어보라고 하죠. 되고 싶은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건 좀 추상적일 수 있지만은 추상적인 것보다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달에 뭐 얼마씩 어디에다가 기부하는 삶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뭐 강의를 하는 삶일 수도 있는 거고, 몇 명의 관중 앞에서 어디에서 강의하는 삶, 그쵸? 아니면은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다니는 그런 삶, 이런 거 있잖아요. 구체적인 거를 좀 적어주시면 좋고, 그냥 영향력 있는 사람, 그냥 그런 것보다는 조금 구체적인 거. 그래야지 내가 그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이루고 싶은 꿈이 더 생기니까. 하고 싶은 일, 그쵸?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지금은 그냥 생활을 위해서 살지만은 나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 이런 것들, 갖고 싶은 것, 그쵸? 갖고 싶은, 여기는 가지고 싶은 것이 아니고 가고 싶은 곳인데, 가고 싶은 곳.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은 시간이 걸려도 언젠가는 풀리긴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어디에 가고 싶은 건지 이런 걸 적어보는 거죠. 지금은 국내를 적어도 상관없죠. 제주도도 있고 부산도 있고. 근데 가더라도 거기에 어떤 호텔도 되게 달라지잖아. 우리 알잖아. 여행을 하다 보면은 숙소에 따라서, 그리고 가는 수단에 따라서, 그리고 가서 먹는 거에 따라서 비용이 너무 달라지잖아요. 그런 거 가고 싶은 곳에 대한 것도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 저 같은 경우에는 부산을 가면은 부산에도 제일 좋은 호텔들이 있잖아요. 새로 생긴 호텔들. 그쵸. 기왕이면은 숙소가 여러 개가 있지만 기장 힐튼 이런 데 바다 쭉 보이는 그런 호텔이라든지 그쵸? 제주도 가면은 제주 신라 호텔이라든지. 근데 가격이 비싸니까 우리가 함부로 못 가죠. 1 박에 50만 원 이러면은. 근데 고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꿈을 좀 꿔 보는 거죠. 여유 있게 가는 거. 그러니까 돈을 모으고 모아서 가는 게 아니고 여유 있게 갔다 오는 거. '그래 그럼 이번에 거기 한번 예약해 보자.'라고 예약하는 삶. 그리고 이렇게 꿈을 막 키우다 보면은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몽상가라는 표현도 많이 하죠. 꿈만 꾼다고. 그쵸? 그래서 꿈이 몽상가가 되지 않으려면은 기간이 들어가야 돼요, 기간. 언제까지 내가 이걸 이루겠다. 그래야지 목표가 되는 거죠. 꿈과 목표는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꿈을 먼저 갖는 게 물론 먼저이긴 하지만 기간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냥 몽상으로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키호테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뭔가 이뤄내고 싶으면은 기간을 정해 두면 좋아요. 그 기간도 너무 언젠가는도 안 좋고, 그쵸? 너무 이루어지기 어려울 정도로 막 타이트하게도 안 좋고, 우리가 정말 이룰 만한 합리적인 그 정도 시간이면 되겠다라는 고런 기간을 정해서 꿈의 기간을 정하면은 목표가 돼요. 내가 꿈이 있으면 같은 철로도 뭘 만들 수 있냐면, 요런 자전거도 나쁘진 않지만 자전거를 만드냐 아니면 이런 비싼 예술 작품을 만드느냐. 그러니까 원료는 똑같아요, 그냥. 그쵸? 같은 철로 만들었어요. 철로 만들었는데 어떤 걸로는, 어떤 철 쇠붙이로는 자전거를 만들 수가 있고요. 어떤 걸로는 한 점에 정말 아주 고가의 그런 작품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애초에 이거를 보고 '이걸로 뭘 만들지?' 어떤 꿈을 갖는 거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드림보드라고 하잖아요. 시각화하는 거, 꿈보드 만드는 거. 갖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그쵸? 그리고 되고 싶은 사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건데 1979년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조사를 했어요. 10년 후 구체적인 꿈을 적은 사람은 이제 졸업생들이 3% 정도 됐었대요. 구체적으로 적으신 분들이. 그 사람들이 97%의 구체적인 꿈을 적지 않은 학생들보다 10배가 넘는 돈을 벌고 있었대요. 10년이 지났더니. 그쵸. 이 사람들도 나름 똑똑한 사람들이고 나름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보면은 10년 후 꿈을 구체적으로 내가 언젠가 몇 년 뒤에 어떤 걸 이루고 이런 구체적으로 꿈과 목표를 적었던 사람들은 그 결과가 되게 달라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목표를 정하는 거, 그쵸?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거, 꿈의 기간을 정한 거를 내가 적어보고 그걸 계속 바라보는 거는 분명히 나의 5년 뒤, 10년 뒤 모습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목표의 특성. 그럼 목표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보면은, 목표는 일단은 커야 돼요. 작은 목표는 별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큰 목표.
꿈이 커야 되는 거죠. 꿈이 작으면 뭐 그냥 나 그냥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이거 말고 조금 더 큰 목표가 있어야지 내가 어떤 뭐랄까 꿈을 이뤄가고 있는 데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가 필요해요. 장기 목표가 없으면 중간에 좌절감에 빠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물론 내가 어떤 그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움직이는 행동력을 이끌어내는 거는 장기 목표보다는 단기 목표가 조금 더 내 행동을 이끌어내긴 해요. 이번 달 목표, 뭐 이번 주의 목표, 그런 것들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있는데 궁극적으로 내가 중간에 힘들 때가 있잖아요. 특히 사업을 하다 보면은 뭐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반응이 있다라든지 내가 예상했던 거랑 조금 스케줄이 뭔가 바뀌어 달라진다라든지. 근데 내가 장기 목표가 없으면 좌절감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실은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뭐 옛날처럼 막 어디가 움직이지 못하고 초대도 힘들고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내가 장기 목표가 있으면은 어차피 내가 5년 뒤, 10년 뒤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고 싶은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의 1년 정도는 요런 상황을 내가 견뎌낼 수 있다라는 고런 것들이 나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장기 목표가 없어. 나는 그냥 이번 달만 생각을 했어. '아 이번 달 힘들어. 아 이번 달 쉬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내가 장기 목표, 5년 뒤의 목표, 10년 뒤의 목표 이런 목표가 되게 중요해요. 어 나를 방해하는 사람 가끔씩 보면은 이제 애들도 막 날 방해하잖아요. 뭐 하려고 막 날 매달려 가지고 그쵸? 타인은 나를 일시적으로 방해할 수 있지만 나를 영원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사람은 타인이 아니고 나 자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나랑 평생 같이 있는 건 결국 나잖아요. 다른 사람은 왔다 갔다 하지 계속 자기 일을 하니까. 근데 항상 나를 방해할 수 있는 사람, 내 안에 나한테 부정적인 얘기 "안 될 거야. 하지 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나를 방해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목표는 매일 세우시는 게 좋아요.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기간이 들어간 꿈을 세우지 않으면 몽상가가 되기 쉽죠. 그리고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나의 뭐 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어떤 얼만큼의 내가 경제적인 목표를 세우고 싶어.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요. 지금보다 좀 잘 살고 싶어요. 좀 더 나은 삶을 애들한테 주고 싶어요. 요런 것들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쵸? 구체적인 목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한 달에 얼마를 추가 수입을 벌겠다. 언제까지. 그리고 훌륭한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약간 추상적이죠. 구체적인 단어, 구체적인 그런 목표는 결론적으로 수치화,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언제, 얼마, 얼만큼 이런 것들 수치화된 목표. 그쵸? 아이의 교육비를 얼마를 쓰는 삶, 아이한테 뭐 학원을 몇 개를 보내주고 싶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목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화된 목표를 갖고 있어야지 목표가 사실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목표의 특성은 보통 이제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인제 사업을 하다 보면. 근데 실제는 저는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혜택을 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공은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고 성공은 혜택을 누리는 거고요. 실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는 실패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는 결국 언젠가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더 길게 지불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혜택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실패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나중에. 되게 고런 것들을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부정적인 목표를 피해가는 방법이 있죠. 뭐냐면은 내가 내 목표의 설계자가 돼야 돼요. 뭐냐면은 내 목표를 내가 좀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변의 사람, 남편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내 목표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내 목표는 내가 만들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목표, 내 인생의 목표가 운과는 상관없다는 거를 나 스스로가 계속 인지시켜야 될 것 같아요. 뭐 하다가 '아 이거는 내가 운이 나빴어. 운이 좋았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사실은 인제 저도 운도 본인의 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의지로 운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지력이 있으면 내가 그 목표를 이루고 싶은 그런 꿈이 간절해지면은 운도 피해가게 되는 것 같아요, 나쁜 운도. '운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목표가 비현실적으로 크면은 그 목표가 또 부정적인 목표가 되는 게 나를 힘들게 하는 목표. 그쵸? 내가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SP나 뭐 1년 뭐 몇 개월 뒤에 SP, 몇 개월 뒤에 뭐 플래티늄 이렇게 했는데 그때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핀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보다 더 큰 꿈을 갖고 있으면은 사실은 이제 꿈이 뭐 현실화되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실질적으로 고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꿈
너무 비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뭐 한 달 뒤에 갑자기 뭐 그러니까 1년 뒤에 뭐 빌딩의 주인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꿈이 크면 좋지만은 그 꿈이 너무 비현실적이어도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목표라는 거, 꿈에 기간이 들어간 거는 아주 가까워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뭐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얻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외식하기 뭐 이런 거 사실 뭐 그냥 뭐 내가 여유 부리면 사 먹을 수 있는 거지 뭐. 그치 뭐. 좋은 음식 먹기 뭐 이런 거, 좋은 데 가기 이런 것들을. 또 내가 돈 좀 아끼면 갈 수 있는 거. 이런 거 너무 가까운 것도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안 좋다라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지금은 힘들지만은 쪼끔 노력하면은 갖고 싶은 것들. 음. 목표가 내가 있으면요 좀 뭔가를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예전에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저한테 이제 그 꿈과 목표를 키워줬던 방법 중에 하나가 성적에 대한 걸 많이 키워주는데, 뭘 하면은 제가 자전거 이런 거 갖고 싶어 했어요. 자전거 갖고 싶다면, 자전거 애기가 살 수 없잖아요. 초등학생 자기 돈으로. 자전거를 가지려면은 자전거랑 기타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기타를 갖기 위해서 청소하라는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청소. 근데 기타를 배우고 싶었는데 기타는 비싸잖아요. 그 이제 중학생 때인데 그때 어 20 평 30 평대 아파트였나? 아파트였는데 아파트 바닥이 그 약간 그 장판 바닥 같은 거였는데 거기를 하이타일을 풀어 가지고 다 청소를 하면은 사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중학교 1 학년인가 그랬는데 제가 그걸 했어요. 하려고. 갖고 싶으니까 너무. 어. 너무 큰 목표는 너무 부정적인 큰 목표도 아니었고 너무 작은 목표도 아니지만은 노력하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쪼끔 노력만 하면. 그럼 내가 하루를 고생해 가지고 의자를 다 올리고 소파를 다 올리고 바닥을 이렇게 막 닦았어요, 혼자서 청소를. 집 청소를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한테 그게 다 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은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이루고 나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어. '뭐 또 내가 도전해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고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내가 계속 성취해 나가다 보면은 또 내 자존감도 커지는 것 같아요. '아 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런 목표를 잡고, 그래서 매달 매달 내가 어떤 피부에 대한 목표, 뭐 아니면 인원에 대한 목표, 뭐 몇 명을 가입을 시키겠다 이런 목표들 있잖아요. 잡아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게, 그달은 그거를 한다고 해서 사실 뭐 내가 큰 성장이 막 있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설정한 목표를 이룸으로써 나 스스로가 되게 성장을 해요, 분명히. 음. 그래서 뭐 PB 목표는 꼭 지난달보다 커지지 않을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목표를 잡고 가는 거랑 목표를 세우지 않고 가는 거랑은 분명히 매일매일 매달 매달의 내 모습이 되게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내 관심 밖 대상,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갖고 싶은 목표는 아니었어. 근데 누구를 기쁘게 해 주기 위한 목표, 그러면은 그 목표는 결국 나한테 부정적인 목표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내 꿈이 아니니까. 내 꿈의 설계자가 내가 돼야 되는 거죠, 남이 아니고.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건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이들이 내가 어떤 목표가 있어. 뭐 인생의 목표, 뭐 성적의 목표. 근데 그게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 주고 싶은 거면은 그 아이도 그 꿈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으니까 본인한테 부정적인 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목표 설정의 일단 원칙은 자신의 상황을 파악해서 기록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매일, 매달, 매년 내 목표를 적어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올해의 목표, 그다음에 뭐 6 개월 안에 나의 목표, 그다음에 이번 달의 목표, 오늘의 목표. 오늘의 목표는 대부분 탱코어가 되겠죠. 내가 탱코어 항목을 몇 개 하는지가 오늘의 목표가 될 테고, 내가 오늘 뭐 몇 명한테 연락을 하겠어. 몇 명을 몇 명한테 무슨 얘기 어떤 거를 갖다 전달을 하겠어라든지, 그 나의 뭐 매일매일 목표가 수치화된 목표가 있으면 좋아요. 구체적인 수치화. 오늘 뭐 내가 3 명, 5 명, 몇 명한테 연락을 해 보겠다. 이번 달은 내가 몇 명에게 뭐 가입을 하고 몇 명에게 권유를 해 보고, 그다음에 뭐 오디오를 몇 개를 듣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수치화 몇 개씩. 1년 안에는 내가 어떤 목표, 장기, 중기, 단기 이렇게 해서 목표를 설정하면 좋죠. 흥분과 도전이 필요할 만큼 원대하지만, 그러니까 큰 목표가 필요하긴 하지만 현실성 있는 목표, 크지만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게 좋고요. 매일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아까 그랬죠. 그 장기 목표가 있어야지 매일매일의 좌절감을 견딜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행동하게 하는 거는 단기 목표, 오늘의 목표, 이번 주 목표, 이번 달 목표지만 그 목표만 갖고 있으면은 중간중간에 나의 좌절감을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 목표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넘어야 되는 장애물 리스트도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좋아요. 어차피 생길 것 같다라는 거 있잖아요. 중간에 나를 장애하는 힘들.
주로 이제 초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 남편, 아이들 이런 경우가 많긴 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주변에 나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생길 거예요. 시간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내가 그 상황에서 그냥 굴복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거기서 어떻게 현명하게 요 부위를 이 장애물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잘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계획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미 장애물이 올 것 같은 게 이미 있으면은 그걸 미리 내가 플랜을 짜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든지 미리 대비하면은 그 상황에서 당황하진 않잖아요. 어차피 이 상황이 올 줄 알았기 때문에. 그쵸? 내가 만약에 뭐 직장에서의 어떤 일들이 많을 것이다. 아니면 아이들 때문에 어떤 시간이 뺏길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극복할 계획을 내가 미리 세워 보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현명하게 이 상황을 넘길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좀 해 보고. 목표는 매일매일의 목표량으로 나눠야지 행동이 나와요. 음. 장기 목표는 나의 좌절감을 쪼끔 상쇄시킬 수가 있는 거고 내가 매일 움직일 수 있는 건 매일매일 목표량. 매일 내가 몇 개의 뭐 톡을 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라든지 뭐 오디오를 몇 개 듣는다라든지 뭐 몇 분 동안 책을 읽는다라든지 이런 것들.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단계를 밟도록 자신을 단련할 준비를 마련한다. 강의를 계속 듣는 거죠, 우리도. 책을 읽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어떤 회사든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1 년의 목표 다 정해 놓고 시작을 해요. 이번 올해의 목표, 회사의 올해 목표, 그다음에 뭐 한 뭐지 그 우리 분기별 목표 있잖아요. 3 개월마다의 목표, 6 개월 목표 이런 것들 다 회사들 다 정해 놓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회사처럼 그걸 정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번 회계는 이제 사실 1월 달이잖아요. 1월 달 시작하면서 이 목표를 달성한 내년의 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 보는 거죠. 1년 동안 내가 이 목표를 갖다가 쭉 지켰을 때 내 모습이 얼마나 달라져 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죠. 그 이제 병 안에다가 벼룩을 넣으면 벼룩이 정말 천장까지 올라갈 정도로 많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딱 종이를 덮어 놓으면은 몇 번 부딪히고 나면 얘가 더 이상 안 올라간대요, 학습이 돼서. 종이를 치워 놔도 얘는 원래 올라갈 수 있는 앤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너무 적응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없어진 종이를 계속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능력을 좀 더 발휘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 설정하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장기 목표, 나를 좌절감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다음에 중기 목표, 단기 목표를 정하는데 장기 목표는 보통 뭐 3에서 5년 하기도 하고 10년짜리 하기도 하고 6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근데 장기 목표가 있는데 목표를 내가 요만큼을 달성하는 거를 3년 뒤로 할 건지 6년 뒤로 할 건지에 따라서 내 행동량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빨리 뭔가를 이루고 누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행동량이 좀 더 많아야겠죠, 당연히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근데 내가 만약에 '천천히 하겠어.'라고 하면은 행동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내가 빨리 내 목표를 달성을 하고 더 빨리 누릴 것인지 아니면 천천히 가면 갈 건지 천천히 가다 보면은 쪼끔 더 내가 넘어지기가 쉽기는 해요. 너무 기간이 뒤에 있으니까 간절함이 좀 떨어지게 되니까. 내 목표가 내 행동의 양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내 간절함도 결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5년 플랜. 내가 5년 뒤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그거 갖다가 지금 요 정도 행동량으로는 힘들 것 같아. 그러면은 5 년을 갖다가 10년 뒤로 수정할 건지 아니면은 행동량을 늘려 가지고 빨리 5년 안에 끝낼 건지 그 목표를. 고거를 내가 한번 계속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성공 자세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외적 자세와 내적 자세. 어 외적 자세는 쉽게 말해서 첫인상이죠. 누군가를 만났을 때 모르는 사람을 만나거나 했을 때 이미지 형성 요소가 시각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의 내 성격이나 내면을 다 알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지금은 아침에 이렇게 부시시하게 보지만 우리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별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편견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실은 아침에 이런 모습 안 보여주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단정한 모습 보여주려고 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딱 얼굴 보고 판단을 하니까. 그래서 희한한 거는 이 심리학이 이런 게 있대요. 첫인상이 좋으면 그 사람의 성격도 좋고 능력도 좋을 것 같은 평가를 내리기 쉽대요. 어떤 사람 봤을 때. 첫인상이 되게 딱 단정하고 딱 사업가 같은 모습을 하고 딱 인사를 했어. 그러면은. 초두 효과라고 해서 처음에 본 효과. 처음 인상이 두 번째 인상보다 강력하대요. 첫날은 내가 막 대충 하고 갔다가 둘째 날 아무리 이쁘게 하고 가도 첫인상이 안 좋았으면은 별로 인상이 좋아지기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부정적인 효과는 긍정적인 특성보다 부정적인 특성이 인상을 결정하는 지배적인 거예요. 내가 다 잘했는데 부정적인 요인이 하나가 있어. 뭐 말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면은 아무리 다 잘했어도
그 한 가지 때문에 나한테 부정적인 느낌을 갖기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맥락 효과라고 처음 들어온 정보가 나중에 들어온 정보 처리에 지침이 돼서 전반적인 맥락을 제공한대요. 그러니까 항상 처음이 되게 중요하다, 첫인상. 그리고 사람 만났을 때는 일단은 우리가 훑어보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을 훑어보게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말투, 청각적인 이미지를 보고요. 내용을 나중에 7%밖에 안 본대요. 내가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가 가지고 내면을 막 채워가서 얘기를 해도 처음에는 잘 안 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파트너를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는 되게 외모를 신경 쓰고 나가요.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아메이를 보니까. 그쵸? 그래서 인상이 좋아 보이고 쪼끔 더 여유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런 복장 사실 뭐 저도 옷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편한 옷도 있고 추리닝도 있고 그쵸? 근데 쪼끔 누가 봐도 그냥 사업가로서 뭔가 쪼끔 좋은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옷을 너무 딱딱하지도 너무 편하지도 않은 옷을 그리고 이제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뭔가 쪼끔 전문적인 느낌을 좀 주는 거 아니면 내가 만나려는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소개받는 사람이 이런 스타일을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걸 상상을 하면서 마치 소개팅 나갈 때 옷 입고 액세서리 하듯이 그렇게 좀 챙기게 되는 거죠. 자, 이미지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 내적인 요소, 뭐 가치관, 신념, 지적수, 성격은 사실 생각보다 별로 안 오고 외적인 요소를 먼저 보는 것 같아요. 사람이 처음 볼 때, 외부 사람이. 얼굴, 몸매, 눈, 표정, 용모, 말씨,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좀 쓰는 게 필요한 거죠. 자, 이거 뉴스에 나왔어요. 똑같은 기자인데 그 얘기도 우리가 백화점 갈 때는 옷 차려입고 가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진짜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이 이제 명품 매장 갔는데 추리닝 입고 갔을 때랑 이게 말끔하게 차리고 딱 좋은 가방 들고 갔을 때랑 투명 인간으로 취급하고 여기는 딱 들어가서 3초 만에 막 들어와서 "어서 오세요." 그리고 뭘 소개하고 이런 식으로. 그쵸. 근데 이런 거 우리도 알잖아요. 그치. 뻔히 아는 얘기들이죠. 똑같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데 요런 모습으로 가는 꼭 좋은 가방을 들 필요는 없지만은 쪼끔 단정하게 가느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같은 노홍철 씨입니다. 많이 봤던 그림이죠. 심지어 우리가 노홍철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 그쵸? 이미지를 알고 있었던 노홍철이야. 근데 노홍철이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같이 하고 싶대. 사업 파트너를 왔어. 근데 얘가 방송 출연하다가 와 가지고 이렇게 입고 왔대. 하고 이렇게 입고 왔을 때 어때요? 같은 우리가 방송에서 봤던 노홍철이지만은 되게 좀 달라 보인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사업을 같이 해도 되겠던데 방송에서 본 이미지 그대로인데 뭘 해도 같이 괜찮을까 사람이? 약간 미덥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던 사람, 모르는 사람도 아니야.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고 왔을 때랑 이렇게 입고 왔을 때랑 내가 만약에 이 사람과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 사업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쵸?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를 만날 때. 어 요게 이제 그때 아메이에서 만든 그 영상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ABO입니다." 뭐 이런 거였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정장 입으신 분, 요 빨간 옷 입으신 분, 요런 분 아메이에서 생각하는 사업자가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전문적인 느낌이 약간. 세미 캐주얼 입으신 분들 요런 정도의 복장.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보다 한 30% 정도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면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완전히 동떨어진 사람으로 저도 사실 이질감이 있고 너무 너나 나나 똑같아라는 것도 좀 별로고 '얘는 나랑 비슷한 듯한데 쪼끔 뭔가가 더 좋아 보인다.' 그런 느낌. 그쵸? 고런 느낌을 주시면은 사업에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내적인 자세는 성공을 대하는 자세죠. 내가 성공에 대한 어떤 마인드로 내가 있느냐 그리고 사업가의 기본 자세, 사업가적인 생각, 사업가적인 행동이 있는데 자,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서 성공을 대하는 자세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배워요. 근데 사실은 실패를 대하는 자세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실패는 사실 와요. 어떤 일을 하든지 실패를 겪지 않고 성공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쵸? 아이들도 공부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실패를 겪어야지 성공을 하지 실패 없이 성공하면은 나중에 더 큰 실패가 오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 자세라고 보통 많이 배우는데 성공 자세라는 거는 성공을 꼭 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어떻게 내가 잘 넘기는지 아마존이라는 그룹 들어보신 적 많죠? 요즘에 더 많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미국의 거의 1등 부자죠. 아마존이 브랜드 가치가 1 등이에요. 애플이나 구글, 삼성, 페이스북보다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온라인 쇼핑몰로 시작을 해 가지고 거의 이제 웬만한 거를 다 손대고 있죠.
여기 제프 베이조스라는 회장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혼하면서 와이프한테 재산을 얼마를 띄워줬더니 와이프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됐다라고 부자인 여자가 됐다라고 말하는 그만큼 재산이 많은 분이죠. 아마존은 단기간에 성장하긴 했어요. 분명히. 그렇죠? 사업에 손대는 족족 성공했을 것 같은데 그 어떤 회사보다도 많은 사업에서 실패했다고 얘기를 해요. 실패한 사업이 더 많았던 회사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폰이 있었대요. 우리 폰 하면은 지금 사실은 이제 애플하고 삼성만 알잖아요. 중간에 한번 이런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온갖 회사들이 다 여기 뛰어들었어요. 아마존에서도 파이어폰이라는 회사 그 핸드폰을 만들었대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아마존 최대의 흑역사라고 얘기를 해요. 파이어폰, 공짜폰 구려. 아마존이 자체 운영체제, 핸드폰 운영체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심차게 내놓았는데 판매 부진을 겪으면서 공짜폰은 전락하고 지금 아예 없어졌죠. 아마존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여행 사이트를 만들었대요. 얘네가 미국 내 호텔 예약, 음식점 정보를 예약을 제공을 하는 거래요. 근데 자기네는 고객 데이터가 많으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마치 카카오 같이 자기는 고객 데이터가 많으니까. 근데 6개월 만에 종료됐어요. 잘 안 됐죠, 그냥. 해보려고 했는데 의욕은 있고 본인도 플랜을 잘 짰고 얘네가 작은 회사가 아니니까 나름 되게 돈도 많이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할 거라 생각해서 모두 다. 근데 아마존이 손을 댔대. 그랬는데 망한 거죠. 소셜 커머스, 우리 그 쿠팡 같은 거런 거겠죠. 소셜 커머스, 로컬, 전자지갑, 우리 삼성페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월렛이 있잖아요. 아마존 월렛. 족족 다 망했대요. 다 망했고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대. 아마존을 편하게 실패하는 회사로 만들겠다. 이외에도 음악 플랫폼, 뭐 뮤직 임포터, 그다음에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같은 거, 언박스, 그다음에 모바일 결제, 웹페이 실패한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근데 이런 실패가 거름이 된 거죠. 실패해서 많은 것을 배운다라는 실패론이 있대요, 이분한테. 실패의 경험을 강조했는데 주주들한테 보낸 서한에서도 실패와 혁신은 쌍둥이입니다. 두 개가 같이 나온다는 거죠. 혁신으로만으로 갈 수도 없고 실패만으로 갈 수도 없고 어떤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패라는 게 항상 동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마존을 가장 성공한 회사라기보다는 가장 편하게 실패하는 회사를 만들고자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실패를 해도 어떤 좌절을 겪어도 이 좌절에 대해서 괜찮아. 이런 좌절 정도는 나는 편하게 좌절을 넘어가는 사람이 되겠어라고 해야지 내가 정말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작은 좌절에도 나 스스로가 너무 넘어지게 되면은 절대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내가 마음을 다잡았고 성공하다 보면은 사실 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차피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좌절감. 이 정도 좌절은 누구나 다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오디오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오디오 들으면은 정말 더 큰 좌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거 더 큰 좌절을 겪으면서 다이아몬드 되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 이 정도는 있어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거지. 라는 그런 마음, 편하게 실패하는 마음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메이 사업가의 자세는 기본적으로 자, 다 띄워드리고 아메이 사업은 관계 비즈니스라고 하죠. 그래서 신뢰랑 믿음을 주는 자세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가의 자세에서는 뭔가 신뢰 믿음보다는 뭐 말을 잘하고 뭔가 화려한 언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한테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죠. 기본 자세가. 그리고 아메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제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나로 시작했지만 결국 누군가가 계속 같이 나오거든요. 지금 내 행동이 괜찮은 행동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는 내 파트너, 나의 파트너 지금 없으면 나중에 누군가 생길 파트너가 그 행동을 하면은 내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행동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풀리는 것 같아요. 내 파트너가 만약에 나중에 똑같은 행동을 해 그러면 그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 그러면 그 행동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아메이에서는 보날 시칭하고 여기 안 적었지만 적자 생존이라는 게 있어요. 보날 시칭은 뭐냐면은 본보이고 알려주고 시켜보고 칭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본보이는 거는 미팅을 참석하는 거, 스폰서를 예우하는 거, 약속을 이행하는 거,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 적극적인 자세 이런 걸 본보여야 되고요. 이 본보이고 나서 자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따라해 보세요. 시켜보고 그다음에 칭찬하기. 본안 시칭이 가장 기본이에요. 데몬도 그렇고 제품 설명도 그렇고 내가 먼저 본보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려준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잘하셨어요. 칭찬하기. 이 과정을 통해서 복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적자생존. 적는 자만 살아남는다라고 해서 잘 적으시면 좋아요. 강의 같은 거.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결국은 내가 신뢰랑 믿음으로 시작을 하긴 하지만 내가 소비자도 그렇고 누군가도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칭찬을 많이 하시면은 사업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비자도 칭찬해 주시고 파트너도 칭찬해 주시고 스폰서도 칭찬해 주시고 칭찬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내에도 긍정적인 힘이 많이 생기거든요. 좋은 말을 많이 하면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아메이를 떠나서 사업가 마인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잘하시긴 하지만 사람을 배척하지 말 것. 뭐냐면은 나 저 사람 너무 싫어. 그래서 그 사람하고 꼭 척을 지듯이 완전 이렇게 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요. 적을 만들지 않아요. 싫어도. 그냥 되면 "아 그러세요."라고 하고 관계를 천천히 소원하게 하긴 하지만은 어느 순간 갑자기 연락을 끊는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가 마인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업가적인 생각은 뭐가 있냐면은 긍정적인 사고. 긍정과 부정 모두 전염성이 강해요. 옆 사람을 전염시키기가 쉽죠.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요.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만 모이기는 해요. 내가 주변에 내 긍정적인 사람 많은 그룹을 만들고 싶어? 그럼 나부터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야. 그러면 주변에 사실 긍정적인 사람이 있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내가 누굴 만났어. 소비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 너무 긍정적이야. 그러면 그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이 모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사업을 하건 아니면은 안 하든 간에 소비자만 남든지 간에 긍정적인 사람을 소개받기가 되게 또 쉬워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을 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사람을 좀 많이 만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책임의 의식이 필요하죠. 항상 어떤 일을 겪다 보면은 좌절의 순간들이 와요. 근데 '아 뭐뭐 때문에.'라기보다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해낸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요거는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명단 쓸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업을 할 이유와 하지 않을 이유가 똑같다라고. 뭐뭐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기도 하고 이런 책임의식이 좀 필요하고요. 투자 마인드 필요하죠, 사업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돼요. 세상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 되는 그런 불로소득은 없어요. 아메이가 우리 모두 알잖아요. 불로소득이 아니라는 거. 그쵸? 항상 우리가 시간과 노력 투자에 대한 거 이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돈을 뭐 몇천만 원씩 투자하지도 않는데. 어떤 일 사업을 하게 되면요. 뭐 대출을 받고 돈을 투자하게 되죠. 플러스 시간과 노력도 같이 투자하게 돼요.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근데 우리는 지금 돈 대신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많은 거를 조금 '내가 써야지 성공할 수 있겠구나. 돈을 투자해서 내는 사업보다 더 큰 돈을 벌고 싶어.' 그러면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에 대한 내가 어느 정도 그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업가적인 행동은 목표 지향적인 행동. 언젠가 되겠지보다는 기간의 목표를 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않아? 라는 인생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해요. 더 좋은 인생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그거를 꿈꿔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라는 거는 분명히 더 나쁠 수도 있다라는 거. 정보에 민감한 게 사업가적인 행동이에요. 뭐 새로운 프로모션이 뜨거나 신제품이 나오거나 이제 스폰서가 정보를 줬을 때 그 정보에 민감하게 소비자한테 돌리는 거. 그리고 선택과 집중. 어떤 상황이든 선택과 집중이 와요. 여러 가지 상황이 오니까 어떤 걸 내가 우선순위를 가져 가지고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집중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내 성공에 확신을 갖는 게 사업가적인 행동이에요. 나는 분명히 성공한다라는 거. 나는 분명히 성공할 거야. 나 스스로 날 믿어줘야지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전문가적인 자세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지식적인 부분 외우잖아요. 우리가 뭐 공부도 하고 내가 좀 전문가 모습을 좀 갖추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사업가적으로. 내가 조금 정보에 민감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고 내 성공에 확신을 갖고 전문가적인 자세를 가지면은 내가 정말 사업가다운 사업가로 점점 변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사업가적인 행동을 하려면 수익 구조가 잘 이해가 되고 내 위스, 뎁스 이런 개념,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 됐을 때 수입이라든지 어떤 사업의 확장성을 조금 더 이해를 잘 하시면은 이런 성공의 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아메이 사업가적인 행동은 물론 10 코어죠. 일단은 누군가 만나서 치약이건 샴푸건 비타민이건 뭐 화장품이 뭔가를 쓰겠죠? 이 단순 소비자가 계속 쓰는 고정 소비자를 만들고 매니아, 애용 소비자를 만드는 과정인 거고요. 애용 소비자 클럽을 15, 20명 만들면은 400만 PB가 되죠. 근데 실제 애용 소비자, 진짜 매니아는 15, 20명이면은 정말 보석핀 이상 갈 것 같아요. 보통 이 정도 많지가 않거든요. 애용 소비자 클럽 한 10명 정도만 돼도 솔직히 이거는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10명도 쉽진 않으니까. 신규 소비자를 늘리는 거. 인원이 늘어나면 당연히 사업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소비자에서 계속 소비자를 늘리려고 하세요. 그 사람이 많이 안 써도 되고 뭐 치약 하나를 써도 되고 세제 하나를 써도 되는데 인원이 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자꾸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달 신규 소비자 뭐 내가 2명 가입하겠다, 3명 가입하겠다, 5명 가입하겠다 이런 목표를 잡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쨌든 그 사람이 제품을 계속 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미래까지 생각 안 해도 되는데 한 번을 쓰고 만족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번 달의 목표에 내가 몇 명의 신규 소비자를 가입을 할 것인지 쓰게 할 것인지 이걸 한 목표를 잡아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6개월 뒤 내 사업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명단을 확인하고 추가 명단 작성이 내 명단 항상 들여다보셔야지. LOS 맵을 들여다보셔야지 또 추가 명단이 생깁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링컨 대통령인데 1816년 가족이 파산했고 그 다음에 사업이 실패하고 주의회 의원 낙선하고 사업이 또 실패, 약혼녀도 죽고 신경쇠가 병원 입원, 하원의원 2차례 낙선, 상원의원 2차례 낙선, 4번이나 또 떨어졌네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죠. 지금은 링컨 대통령을 기억하지만 여기서 끝났을 때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되지도 않는 정치한다고 그렇게 막 기웃기웃하다가 아유 결국 다 망했구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본인은 본인이 성공을 믿고 계속 도전했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될 때까지 무수한 실패를 거듭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실패의 감정을 받아들이거나 이 부정적인 실패 때문에 이걸 모든 걸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이걸 굴해서 염려를 하거나 걱정을 뿌리치고 전진을 하거나 어떤 걸 선택하는지 다 우리의 자유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해도 내 자유이기는 한데 내가 어떤 자유를 선택할 것인지. 그쵸? 선택은 다 내 몫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1차적으로 요 정도. 자, 음소거를 해제하고 반갑네. 네, 오늘은 이렇게 어머님이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어머니? 그때 사고 나가지고. 저는 그 약을 꾸준히 먹고 있으니까 옛날에가 들으면 당 같은 거 그런 것은 많이 좋아졌어요. 어머니 교통사고 살아야. 나시고 많이 힘드셨죠? 그쵸. 지금 물리치료 받고 이제 왔는데 그래도 이제 이 약 먹고 감기가 와도 금방 가버리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어머니. 왔다가 가버리고 그래갖고 나는 딸한테 그래요. 이게 항시 좋은 제품이라고. 맞아요. 나한테는 네. 진짜 좋은 제품이라고 해요. 근데 남들한테 선전도 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네. 거기서는 대답했다 집에 가면 마음이 네. 딱 나버리더라고요. 맞아요. 사람들마다 그럴 수 있어요. 변덕이 있으니까. 어머니 그래서 건강하시면 됐죠. 나는 너무 행복해요. 네. 내 좋아요, 몸이 저도. 옛날에다 되면 많이 이렇게 몸도 좋아졌다고 봐야죠. 그래서 다행이다 해요. 그래갖고 우리 애기 아빠도 지금 먹고 있고 열심히 먹고 있어요 지금. 네. 맞아요.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에요, 정말로. 예, 그러대요. 맞아요. 돈은 나중에라도 이제 음. 벌 수가 있는데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맞아요. 너무 만사가 다 귀찮고 그냥 내 자신이 좀 왜 이렇게 살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는. 맞아요. 너무 일만 하시고 건강 안 챙기면은 정말 나이 들어서 너무 몸이 뭘 먹거나 움직이거나 이런 걸 하는 힘도 없으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 그때는 진짜 겁나게 내가 우울증이 심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울증약도 끊고 좋아요. 하나씩 끊어가요 지금 약을. 좋으시네요. 약도 그거는 진짜 옛날에는 막 그 주먹으로 하나 약이 돼 있는데 지금은 당뇨약도 최저로 그거 먹고 이제 2가지 간 치수도 많이 좋아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3가지만 먹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어머니. 네. 어머니 저번에 광주 갔다가 미영 사장님이 김치 챙겨주셨는데 아이고야. 너무 맛있어요. 지금 사실은 저희 시댁이랑 친정 어머님이 주신 거보다 지금 어머님이 주신 김치 먼저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이랑 그 얘기를 했어요. 역시 전문가의 김치는 다르다. 너무 맛있어요. 아니요, 저는 이게 인연이 잘 돼가지고
내 몸이 회전이 너무 빨리 이렇게 되니까 좋죠. 저 이게 안 만나봤어 봐요. 어떻게 느꼈는가. 아, 이게 너무 다행이에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너무 다행이에요. 네. 옆에 미영 사장님 계세요? 미영 사장님? 있어요. 아, 네. 오늘 강의는 어떠셨어요? 이게 음. 사업도 그렇고 애들 음. 공부도 그렇고 많은 걸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네. 아메이 사업을 듣다 보면은 사업을 음. 떠나서 내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뭔가 좀 목표도 세우게 되고 배우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를 하다 보면은 다른 일도 다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복귀하는데 되게 심란했는데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이 나름이에요. 맞아요. 모두 다 내가 사실 그 상황에서도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내가 고민하기 나름인 거, 무조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기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 그 상황이 어차피 또 영원하진 않거든요. 그런 상황들은 또 상황은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매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사람. 오늘은 일단은 1주차를 마쳤고요. 네. 다음 주는 괜찮으시면은 저녁에 하고 싶은데 우리 한번 시간 다시 조정해서 일단 네. 하나씩 해가지고 4주. 우리만의 네. MBS도 되게 좋지 않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좋은 내용, 다음 주에는 명단을 작성하고 누군가한테 네. 이제 얘기하고 이런 거 잡는 방법, 네. 접촉과 초대라고 하는 건데, 만남과 초청, 그 과정에 대한 네. MBS를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이따가 11시 강의도 잘 들으시고 네. 또 봐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